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버터와 마차의 알려주세요. 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 의료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오늘 엄청 짧게 인사해 주시네요. 지난번에 엄청 길게 하셨는데 본인 자랑도 많이 하시고. 예,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지 짧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 부담 금액의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본인 부담 상한이 100만 원인데 제가 올해 병원비로 120만 원을 썼으면 20만 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준다. 이런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 네.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이 내는 건 어느 한계치가 있다. 예, 한계치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그거는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게 상한 금액이라는 게 또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 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본인 부담한 것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 3개월치만 합치는 것도 아니고 네. 6개월치를 합치는 것도 아니고 1년치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바로 그렇게 끊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어중간하게 끊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회계 연도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 동안에 사용되어진 모든 개인 단위의 의료비. 이게 가구가 아니고 개인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버터 개인의 의료비. 버터 개인이 지난 1년 동안에 의료비를 얼마나 썼느냐. 네. 그 의료비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쓴 그 의료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다 포함이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이게 핵심인데요. 다 포함된다 그러면 뭐 성형수술이고 뭐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형수술 아주, 네. 하트 날려갑니다. 별풍선이죠. 네, 날려갑니다. 양악수술 뭐 필요한 네. 사람 많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성형수술 이런 거는 우리가 급여라고 그래요. 비급여라고 그래요. 비급여. 비급여지 않습니까? 혜택이 없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네. 이 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연간 의료비 총액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급여 포함 안 돼요. 네. 혹시 궁금한 거 하나 또 네, 있습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거 되는 건가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요. 네. 그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강보험 급여거든요. 급여 항목. 급여 항목이라서 네네.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대치수술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뭐 심장 수술 뭐 그리고 콩팥 수술 뭐 모든 종류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어디까지만 내고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이게 소득별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돈을 별로 못 버는 사람은 그게 좀 작아야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네.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개인, 이상희에게 정해진 연간 본인 부담 총액의 상한이 있고요. 그리고 버터께 따로 있고, 그리고 마차께 다 따로 있어요. 네. 이게 7개 구간이 있습니다. 7개 구간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7개 구간이라는 건 소득별 구간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요. 개인별 소득이 아니고 가구별 소득이니까. 네, 이건 가구별로 따집니다. 가구별로 따지는데 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상한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10분위라는 말을 써서 10분위. 네. 그럼 전체 인구를 10개의 토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10분위잖아요. 네. 네. 10개의 토막으로 나누고 이것을 일부를 묶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몇 개 구간을 만들었냐? 7개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전체 국민을
7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 그다음에 마차는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 이게 다 다르겠죠. 네. 네. 어떻게 다르죠? 소득 수준이 다르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2019년 본인부담 상한제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럼 그 핵심 내용, 그 핵심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렵습니다, 말이. 아주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가 7개 구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요, 7개 구간에 그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되면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그냥 적용했습니다. 물가가 1.5%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존의 7개 구간에 상한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원인데 물가가 1.5%면 한 상한 금액이 100만 한 만 원. 101만 5천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100만 원이었으면 10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네. 1.5%. 그죠? 네. 예. 이제 해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올해부터는 예.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하위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는 네. 그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거기다가 그 가미해 주는 거죠. 물가 상승의 그 여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는 거겠죠. 어쨌든 본인이 내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올해부터는 이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소득 하위 3개 구간입니다. 네. 네. 소득 하위 3개 구간이면요, 이 소득 5분위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절반의 국민들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는 2018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상한액에다가 물가 상승률만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설정해 줬는데, 네. 이제는 7개 중에서 상위 구간 4개, 그러니까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연평균 소득이 얼마더라라고 하는 걸 추정해가지고 네. 그것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하는 방식이 이제 아예 달라지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자,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구간이 아까 제가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전체 국민을 그 10분위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10%씩 잘라가지고 10개 덩어리를 나누면 뭐 100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0%의 국민을 10%별로 자른 겁니다. 소득 순서대로. 네. 자, 그래서 맨 하위에 있는 10% 있죠. 소득 최하위 10% 국민. 네. 제일 어려운 사람. 네, 그렇죠. 이분들이 1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분위, 3분위. 그러니까 하위에서 20%와 30% 해당되는 구간 있죠. 그걸 2구간. 요건 2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구간은 2분위, 3분위가 합쳐서 2구간 하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3구간은요. 4분위와 5분위가 합쳐져서 3구간이 되는 겁니다. 40%, 50% 그 부분에 속하는 네. 사람은 3구간. 그러니까 요 3구간까지니까 네. 소득 5분 이하니까 소득 아래쪽 절반인 국민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매겨진 그 구간별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1.5%라고 하는 2018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가미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구간의 경우에는 상한 금액이 작년에 80만 원이었거든요. 네. 81만 원으로 올해 바뀐 겁니다.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한 금액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여기 101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3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만 원이 상한이었거든요. 여기 올해 152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그 물가 상승률만 반영된 거죠. 네. 여기 뭐 별 어려운 거 없어 그렇죠.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4구간부터 달라집니다. 4구간이면 네. 6분위와 7분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5구간은 8분위, 6구간은 9분위, 그리고 7구간은 10분위입니다. 네. 7구간이 가장 높은 소득이라고 고소득자죠. 볼수 있는 그렇죠. 거죠. 소득이 가장 높은 게 7구간이죠. 네. 제가 7구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7구간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네. 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8년 작년에 그 본인 부담 상한액이 523만 원이었어요. 523만 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 1, 2, 3구간의 경우처럼 1.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한 6만 원밖에 523만 안 원이 뭐 올라가죠. 몇만 원 안 올라가겠죠. 네, 한 6만 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523만 원이 얼마가 된 건 58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많이 올랐죠. 한 60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520이 하면서 580이 되는 자,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580이 되느냐 이거죠. 네. 580 이거는요. 이 19간에 속한 사람들의 연소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연소득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580만 원이에요. 그럼 19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소득이 이게 5,800만 원이었다는 소리죠. 이거 저거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실질 연소득이 아마 5,800만 원. 실수령액이 5,800만 원인 사람의 10%인 580만 원. 그렇죠. 10% 해당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했고 이게 7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6구간도 그래. 6구간도 작년에 418만 원이었거든요. 상한액이. 이게 430만 원이 됐고 5구간은 313만 원인데 350만 원이 됐고 4구간은 260만 원인데 280만 원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 2, 3, 4, 5, 6, 7, 9가 모두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됐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상위 절반의 국민들은 자기 연소득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한선을 좀 더 높이겠다. 예, 있는 사람은 좀 적게 받아가라. 네. 환급 적게 받아가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 가구당 소득이 아니라 그냥 개인 소득이네요. 이거는 가구당 소득이에요. 뭐가 개인 소득이라고? 소득이 이게 아니고. 10%. 그러니까 개인 소득의 10%죠. 어. 자기 소득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칙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네네. 이 절반의 국민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본인 부담 상한액을 좀 높이 상승시켰네요. 상승시켰다. 네. 그러니까 환급 금액이 더 적게 가져가도록 환급 금액이 네네. 더 적어지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네. 가장 많이 분포된 구간은 어디 구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국민이 가장 많이 분포된 구간이라고 하는 거가 따로 없지. 구간마다 다 이게 10%씩 잘라놨는데. 아, 인원 단위로 자른 거예요, 그 10%가요? 그렇죠. 이런 수대로. 소득 단위로 자른 게 아니고. 그럼 소득 3, 순서대로 자른 건데 네.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는 네네. 10%씩 자른 거죠. 자, 2019년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 내용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또 한 가지.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중간 이상인 가입자들은 좀 환급액을 적게 받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했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나머지 하나는 이겁니다. 그 작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거든요. 네. 부과체계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지역 가입자들의 재산에 대한 요소를 대폭 줄이고 지역 가입자들의 그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아주 많은 지역 가입자, 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이분들은 기본 보험료만 내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민은 기본 보험료인 13,550원만 내는 거예요. 와. 그럼 이분들을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 전체를 갖다가 1구간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소득 수준도 1구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잖아요. 지역 가입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네. 그 이분들 사이에서도 뭐 기본보험료 13,550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따져보면 1구간에 속할지 2구간에 속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퉁쳐가지고 1구간 소득 하위 최하위 10%에 속하도록. 그러면 본인보다 상한액이 얼마 되죠? 80만 원. 올해 2019년이면 81만 원. 8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13,550원 내는 분, 이분들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1구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다? 81만 원이다. 2019년 현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지역가입자인데. 자기 소득이 거의 없든지 조금 있더라도 네. 그 소득이 아주 낮아가지고 예, 별 의미가 없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뭐 한 3분 1, 2 여기 속해요. 이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렇죠. 한 18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월? 네.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월 18만 원요? 그럼 꽤 많이 내는 건데 보험료를. 왜냐하면 제가 100% 내니까 회사에서 반반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라서 자영업자라서 그렇지. 네, 뭐. 자영업자로 돼 있어요. 자영업자라서. 개인 사업자로 돼 있었어 그럴 거야 아마. 사업을 하니까. 그 정도 내죠. 마차 자랑스럽습니다. 18만 원 내면 부럽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 고마워요. 나한테 혜택 줘서. 그런 거죠. 아주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 하여튼 바뀌는 건 크게 두 가지 알아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 환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천만 원이라는데 자기 부담금 내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환급 받는 절차,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 급여, 하나는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 급여하는 것은 사전에 급여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어떤 병원에 만약에 아파서 입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쭉 입원을 해 있는데 만약에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이 최고 상한 금액 2019년 최고 상한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580만 원? 580만 원이었잖아요. 네. 7분위에 속하는 네. 상위 10% 국민에 속하는 그분의 상한 금액이 최고 상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담액. 왜냐하면 580만 이분이 원. 사실 누군지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 병원에서는 알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보험공단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거 병원에서 입원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58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환자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병원에서. 알아서.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게 우리 장인들은 사전이잖아요. 사전. 그렇죠. 우리 장인들한테 그러더라고. 병원에 쭉 입원해 있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병원에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가 버리더라고. 진짜 편리하게 돼 있네요. 네. 이런 그럼 거. 580만 원. 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병원이? 아니, 580만 원까지 진료비 나온 건 알죠. 본인 부담액이. 네네. 진료비를 쭉 계산하다 보면, 네. 올해 1월 1일부터 본인 부담액을 쭉 더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네들이 계산해 봤으니까 알죠. 네. 네. 본인 부담 한 액이 벌써 이 사람 580만 넘었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받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일단 이 사람이 580만 원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군요. 왜냐면 무슨 구간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슨 최고 구간에 있다고 있던 가정하고. 어차피 최고 구간 이상 낼 일은 없으니. 그러니까 최고 구간을 기준으로.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죠 이거를. 제가 제 장인어른께서 이화여대 병원에 중풍 걸려가지고 거기서 네. 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예. 중환자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진료비가 수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급여 다 빼고 급여 항목만 해보더라도 그 20% 본인 부담인데 본인 부담액이 580만 원을 일단 넘어간 거예요. 작년이면 523만 원 아닌가요? 그 작년에는 523만 원이었죠. 네네. 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510만 원쯤 됐을 겁니다. 네. 사실 그 금액을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받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둥절했죠. 왜 안 받냐. 그럼 뭐 알아보니까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이제 작동했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전 급여예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난 이 제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막 어리둥절해 해요. 야, 병원에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된지.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전 급여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뭔가 하면 사후 환급인데, 예. 사후 환급은 아까 제가 580만 원은 최상위 7번째, 최상위 그렇죠. 구간이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버터가 속한 구간이 네. 만약에 3구간이다. 네네. 그러면 이 3구간이면 150만 원. 1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150만 원, 58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금액, 빼고서 그러면. 그 금액을 돌려받겠죠. 네.
요거는 이제 계산해야 430만 되잖아요. 원. 요 계산이 되려면 네. 정확하게 버터가 몇 번째 구간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걸 갖고 계산해야 되겠어요. 2019년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네네. 진료비였으면 네. 그해 연간 그 평균 보험료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터의 그 해의 보험료 수준이 소득 수준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소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네. 그럼 보험료 수준이 몇 구간에 속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2019년에는 알 수가 없어. 네. 2020년 4월이 돼야 알아요. 왜냐하면 아. 2020년 4월이 되면 정산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럼 2019년에 일단 보험료를 매겨서 다 내거든. 근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막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전년도를 가지고 매겨서 받아요, 사실은. 네. 저도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있는 거는 전년도 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가요. 사실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올해 소득을 다 파악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정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보험료 뭐 몇십만씩 다 더 내고 그러거든. 네. 그러면 내 최종 보험료가 그러니까 2019년 1년 동안에 내 최종 보험료는 2020년 4월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국민을 지역과 직장 할 것 없이 다 틀어가지고 1년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10개 토막으로 딱 자르잖아요. 네. 아. 그럼 몇 번째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4월 이후에 2000년 4월 이후에라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사후 환급은 언제 일어나느냐? 4월 이후에 또 작업하는 시간 걸리니까 여름에 그렇겠네요. 8월 달쯤에 연락이 갑니다. 4개월 동안 정산합니까? 아, 이거 정산하는데 시간 꽤 시간이 걸리죠. 많이 걸리네요. 다 잘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돈 받아가세요라고 우편물 보내고 하가 우편물 도달하는 게 이제 여름에 한 7, 8월 달에 날라옵니다. 그렇겠네요. 자, 날라오면 사람들이 네. 막 당황해. 와, 이거 내가 작년에 우리 아버지 치료한 건데, 야, 이거 어떻게 알고 날라왔지? 막 그래. 좀 정리하면 이러네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일단 자기 부담이 580만 원 이상부터는 병원비가 청구가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정산은 내년 8월에 그 정산에서 환급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 빠졌는데, 그 연간 진료비 상한이 아까 최고 구간이 58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최하 구간이면 81만 원이었잖아요. 네. 81만 원까지만 내는 거잖아요. 예. 여기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비급의 진료비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비급여금 빠져요. 그리고 또 빠지는 게 몇 가지 돼 있어요. 급여라도 빠지는 게 있어요. 급여인데도 빠진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전액 본인 부담금이나 선별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선별 급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항암제 같은 거 뭐 굉장히 비싼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약효도 별로 없는데 너무 비싸요. 네. 이런 거는 건강보험에서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어서 네. 건강보험으로 해주긴 해주지만 입원하면 보통 본인 부담금 20%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 선별 급여하는 거는 본인 부담을 뭐 60%를 하라라든지 80%로 하라, 네, 아니 네. 100% 네가 다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어놓는 특별한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 공적으로 국민의 재원을 여기다 쓰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된 거예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국민의 돈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 검증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일단은 보험으로 집어넣어 놓지만 그렇지만 본인에게 막 60%씩 이렇게 막 부담하라고 부담을 지어놓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이 억수로 커지잖아요. 금방 뭐 수천만 원 될 수도 있죠. 네. 네. 전체 뭐 약 한 날이 만약에 10만 원짜리인데 한 달 먹으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달에 약값이 만약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뭐 60% 본인 부담이면 한 달 약값만 해도 300만 원씩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 몇 달만 안 합치면 벌써 뭐 엄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뭐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 수긍 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더 있는데 네. 그 어르신들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되잖아요. 네. 임플란트 한 개 가격이 120만 원이에요. 아, 지금 책정된 게요? 네. 네. 그런데 본인 부담이 30%니까 3, 40이 40만 원만 본인이 내거든요. 네. 나머지 120에서 40 빼면 얼마가 남아요? 80 남죠. 네. 80을 건강보험이 내주거든요. 네. 환자 본인은 지금 40만 원 냈지 않습니까? 예. 그 2개까지면 80만 원이잖아요. 네. 요거는 요 80만 원 본인 부담했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에는 포함을 안 시켜요.
요거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임플란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임플란트 하나에 막 80만 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요즘 많이 내려갔죠, 가격이. 예. 그러면 네. 병원에서 그냥 3개 해주는 걸로 하고 2개 청구하고서 3개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진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좌우지간 네. 2개까지 그렇게 12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개까지 120만 원이면 2개 하면은 2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개 하면 자기 부담이 80만 원을 80만 내는 원, 거죠. 80만 원이죠. 근데 임플란트가 그 병원에서 막 예를 들어서 80만 원에 한다. 그럼 3개 해야 240만 원. 그거는 시중 가격이 그냥 그렇게 디스카운트해서 80만 원까지 받을 때 있고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정해놓은 거는 지금은 120만 원이에요. 그럼 언젠가 그게 또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죠, 뭐. 그렇구나. 하나만 더 첨언 하자면, 네. 아까 그 비급여 있죠. 네. 비급여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에 걸렸다라든지 뭐 아주 좀 힘든 질환에 걸려가지고, 건강보험에서 선별급여 하는 것. 그러니까 네. 본인 부담이 입원하면 20%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에게 뭐, 좀 높은 거. 60%, 80% 부담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견디는데 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가게가 그렇죠. 파탄 나거든요. 가게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또 정부가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면 저 중간 이하. 저 같은 사람. 아니 딱 중간 이하입니다. 중간 네네. 이하. 예.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국민에 대해서는 네. 또 별도로 저 파국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파국적 의료비 지원. 그렇습니다. 참 말 잘 만들었네. 파국적 의료비, 다른 말로 재난적 의료비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혹은 파국적 의료비,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우리 국민 중에서 서민인 국민,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은 내가 본인 부담 상한을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가 내가 본인 부담 2천만 원 했다. 네. 비급여 뭐 한 1,500만 원에다가 급여 쪽에 내가 한 2천만 원 했다. 그럼 이 2천만 원 모두를 또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다루죠. 파국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지원.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그래요. 그거 다음번에 또 물어봐야겠는데요. 이거 참 문재인 키가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게 많나요? 그럼 지지해 주세요. 저야 뭐 지지합니다. 무조건 지지하죠.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세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